자, 이번 시간은 이제 건축법 체계도 중에서 일단 체계 딱 잡고 구체적인 건 이제 할게요. 자, 일단은 건축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용어 정의가 먼저 나오는데, 그 중에 건축법 공부하면서 건축물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건축물이란 일단 지붕하고 반드시 지붕이 있으면서 기둥을 갖고 있거나 지붕하고 이제 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를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지, 반드시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라 하는데, 토지에 정착돼야지 살짝 밀었는데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자동차는 안 돼, 그래서. 그럼 얘는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빈 땅에다가 건물 짓거나 갖고 있는 거를 뭐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건축행위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뜯어 고치는 행위가 있어요. 주요 구조물을 뜯어 고치는 거를 대수선이라고 하고, 세 번째 용도를 바꾸는 걸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겠죠. 막무가내로 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에 관련된 체계가 이렇게 된다. 제일 먼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갑이다. 이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고, 자, 건축 체계도입니다. 네. 대수원하고 용도 변경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주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를 매입해야 되냐면 토지 매입해야 돼요. 대지 매입해야 돼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 요게 도로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 44조 1항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래서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허가해 줍니다. 단 예외가 완화되는 경우, 강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얘가 꿈속에 상상을 해야 돼요. 나는 뭘 줘야지. 머릿속에 나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거나 또는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고 싶다. 내 목적은 요 건물을 접어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설계를 못하니까 누구 찾아가야 돼, 이거? 그죠? 설계자 찾아가야지. 설계자 찾아가서 설계자랑 뭐 해야 돼요? 계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계했으니까 이 설계 도면대로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뭐예요? 내가 설계를 해봤자 내가 공사를 못하니까 시공할 사람을 하나 뽑아야 돼요. 그럼 시공자랑 계약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공자가 공사를 함부로 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많지 않겠지만, 그러면 제대로 하는지 감리할 사람도 있어야겠다. 그래서 감리자랑 이렇게 해서 계약이라는 거 합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이 설계자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았겠죠? 이 도면을 가지고서, 자, 이 설계 도면을 갖고 저는 건물 질 겁니다 해서, 빈 땅에 건물 지면 뭐예요? 건축은 신축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거에서 건물을 늘려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늘리면 증축. 기존에 있던 걸 뜯어서 다시 전부 철거하고 새로 개축할 수도 있고, 멸실이 돼서 전부를 다시 또 질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어. 그걸 하려면 당연히 뭐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허가 받아야지. 허가 받고, 이게 경미한 경우에는 뭘 해도 돼? 신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협의하면 됩니다. 협의. 그럼 이제 허가 대상 건축물이 원칙인데, 원래 허가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8개, 9개라고 볼게요. 9개 해당이 되면 얘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요. 이 공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용 건축물은 국가가 짓는데, 공공에서 짓는데 시군구한테 무슨 허가를 받냐? 그러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이 공용 건축물의 경우는 협의가 되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 허가를 허가권자한테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착공 들어가야지. 착공 신고하고, 착공 전까지만 신고하면 돼.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들어가야죠. 시공할 때 허가 대상 건축물은요, 감리자가 있는데 신고 대상은 감리자가 없어. 감리자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리자가 있으면 감리자가 감리하겠죠.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신고 대상은 없어요. 공사가 시공이 다 되고 끝나면 저 이제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걸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을 이런 걸 받아야 되지, 요때 검사하고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해 줍니다. 이 교부받은 사용 승인 필증을 갖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럼 대장에다가 이제 뭐 다세대다 그러면 다세대, 다가구는 다가구 주택 이렇게 기재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가구인데 누구 거야? 소유권자 넣어야 되죠. 그래서 등기할 때 처음 하는 등기 우리 뭐라고 그러죠?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다가 중간에 나는 조금 이거를 바꾸고 싶어. 그럼 용도 변경이라는 게 나오고, 용도 변경이라는 거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에 좀 약간 센 거로 용도를 바꾸면 허가를 받아라. 좀 약한 거로 가는 경우에는 신고해라. 똑같은 군 안에 있는 것들은 기재 사항만 변경 신청해라. 단 근생끼리는 안 해도 됩니다. 기재 변경도. 그리고 유지 관리하다가 나중에 철거 등 하겠죠. 근데 여기서 난 리모델링을 할래. 리모델링은 증대개라고 해서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거. 요거는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노후화되는 걸 억제하고 기능 향상하려고 하는 거. 이 순서로 가는데 이 협의 대상 건축물은요. 허가 신고도 안 받고 나중에 사용 승인도 안 받고 유지 관리로 바로 가기 때문에 특이한 겁니다. 협의 같은 경우는 허가도 안 받아요.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사용 승인도 안 받는다가 특이한 겁니다. 받고 유지 관리하면 돼요. 이 상태로 해서 이제 가는데 우리가 이제 허가권자가 누구야? 허가권자 원칙이 누구냐? 우리 공부했던 거 원칙이 여기는 특시 군 구청장인데 예외가 해당 지역 내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광이 직접 하는데 이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 그러면 도지사가 없다고 그래서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이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체계도 강의 들으려면 한 바퀴 기본 이론 최소한 돌아야지 잘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가 처음 듣는 사람은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바퀴 이상을 도신 분들이죠, 지금. 혹시 안 보셨으면 끊으세요. 보지 마. 그리고 자기가 한 바퀴 공부 더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럼 사전 승인이라는 건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고했는데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위락 숙박 시설이면 사전 승인 받아야 되고 주교 위수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을 위해 지정 공고한 지역에 위락 시설하고 숙박 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 받아라 해서 요 4가지. 그리고 이 허가권자야 허가하면 안 돼라고 허가 제한이라고 했어요. 허가 제한은 윗사람이어야 되죠. 허가권자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누가?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특광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광도지사. 국장은 밑에 있는 허가권자 전체를 제한하되 국토관리상 또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광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여기 계획 짜고 있는데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밑에 있는 시군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기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원칙이 2년인데 부득이한 경우 1회 안에 1년 연장할 수는 있다 해서 제한기간 여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특광도지사는 시군구 허가를 제한하면 지체 없이 보고드리고 그 보고한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해제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요게 이제 허가권자, 허가 제한권자, 사전 승인권자에서 요게 나눠지는 거라서 권한자 나오면 요거밖에 없어요. 건축법은 이게 권한자 전부예요. 그 다음에 신고사유 8개는 9개는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착공신고 전에 공법에서 취소 사유 나오면 다 취소할 수 있다는데 건축법의 3개, 농지법의 하나가 반드시 취소 사유예요. 그 중에 오늘 3개가 건축법에 나오는데 허가받고 2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됐다.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공장의 경우는 3년으로 돼 있고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취소 사유고 착공해서 시공하고 있었는데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반드시 허가 취소하는 거야. 그리고 착공 신고 전에 공매나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공공매로. 근데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해서 이거 신설된 거고, 또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허가는 2년 내 착공인데 신고는 1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허가를 받고 나서 변경이 생겼다. 신고를 하고 나서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신고해야 돼요. 근데 그게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일괄에서 사용 승인 받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라고 일괄 신고하면 된다. 그게 1m 이내의 변경, 10% 이내의 변경, 바다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변경, 대수선 요 네 가지만 일괄해서 한꺼번에 신고해라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내가 착공 신고할 때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짓겠다 그러면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거 예치해야 돼요. 안전관리 예치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의 1%를 안전관리 예치금에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놓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또는 중단했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야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해라 해서 그거 예치했다가 얘를 중단하면 야 거기 미관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미관 개선해 명령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 예치금 갖다 쓰겠다. 근데 만약에 방치 안 했으면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현금으로 예치하고 돌려줄 때 이자 붙여서 보내주는데 보증서로 예치했을 때는 이자가 없겠죠. 그리고 요거 1%가 예치금 기준입니다. 연면적 얼마 이상? 1,000. 몇 퍼센트? 총공사비 1%를 현금으로 예치하는 거를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고, 그럼 설계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땅에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가 안 난대요. 그럼 이거 괜히 산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건축주가 이 땅에 건축물이 되는지 궁금하면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제도 있어요. 사전에 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해서 사전 결정을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신청을 하면 사전 결정권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고 판단해요. 될 것 같다. 다른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니까 된 것 같아. 얘한테 통지서 보내면 이 사람은 이제 2년 안에 허가 신청해야 돼. 허가 신청하고 사전 결정을 받으면 산농개하에서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개발행 허가, 하천 전용 허가는 의지하는데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건축 관련된 절차인데 어디 살 붙여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물 그러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여기 요거에 딸려 있는 대문 담장도 포함을 하되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전부 지하고 지않고 요거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소, 공연장, 전부 지하고 지않고 얘네까지도 건축물로 봅니다. 그럼 요거를 갖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냐 해서 그 절차도에 보시면 자 계약이라는 걸 건축주가 아까 3명하고 계약을 했죠. 그 다음에 계약이 되면 설계 도면을 갖고 허가 신청을 하면 돼. 허가 신청을. 그리고 경미한 경우에 뭐 하면 돼? 신고. 이게 공용건축물이면 뭐 한댔죠? 협의.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착공하고 신고는 1년 안에 착공하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했으니까 이제 시공해야죠. 시공할 때는 감리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 승인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하겠다. 그리고 감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검사하고 교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유지하고 사용 유지하다가 오래되면 이제 철거 멸실 신고를 하는데 이게 건축물 관리법으로 갔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아니고 여기서 용도 변경하려면 위로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죠? 거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자, 이 건축하려는 건축주가 계약을 할 때 설계를 빼서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럼 바로 위로 가보세요. 자, 맨 위에 가시면 자, 여기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하나 있고 여기 허가 대상 허가권자 있고 여기 도지사 있죠. 자, 아까 허가권자 원칙이 특특시군구 예외 특광 여기 밑에 쓱한이 없어서 위에다 잠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짓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이거 조심할 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 받는 특광의 허가를 받되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거는 제외 형편이었어요. 현관편. 공장하고 창고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이 돼도 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요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도지사 없다. 도지사는 무슨 권자예요? 그럼 무슨 권자? 사전 승인권자. 그럼 절대 허가권자 아닙니다. 근데 사유가 네 가지인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또는 그 자연환경 수질보를 위해 도지사가 공고한 지역에 1000층 이상의 연면적 1000 이상의 위락 숙박 011인데 주교 위숙 맨날 했던 거죠. 주관경 교육환경을 위해 지정 공고한 지역에 위락 숙박설은 사전 승인을 받아라. 기본소를 왜 열심히 했는지 이제 느껴질 거야. 아, 내가 그래도 들었던 것들이 저렇게 들어가 있구나. 생판 기본소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이거 듣고 좌절합니다. 더럽지,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거.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닌데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는 걸 허가 제한이라고 그래서 그 밑으로 가시면 여기 허가 제한해가지고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갈 거예요. 지금 권한자 했던 거. 이거 못 찾을까봐. 자, 그래서 허가 제한이라고 나오죠? 네, 허가 제한. 국장은 국토관리상, 특광도지사는 그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허가하지 마세요라고 묶어버리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기간은 2년이 원칙인데 1회 안에 1년 연장할 수는 있다. 착공 제한도 똑같고. 근데 우리 개발행 허가 제한은 3년 계획 짜고 있는 건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다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했을 때 되니까. 그리고 특광도지사는 허가 제한하면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제한이 너무 과도하다 해제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 제한이 되게 되면은 사유가 없어지면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여기 맨 위에 가면 신고 대상 공작물인데 자, 원래는 우리가 건축물만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건데 얘네들에 해당이 되면은 뭐 해라? 신고해라 해서 요번에 개정이 된 게 장식탑하고 기념탑하고 첨탑이 개정 전에 작년에는요 이게 6m였었어요. 6m였던 게 지금 현재 얼마로 바뀌었네? 4m. 그래서 여기다가 형광펜을 해두시고 요 놈은 시험에 또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공작물은 현재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된다 해서 옹벽담장 옹담이라고 그랬어요. 몇 미터 넘을 때? 2m. 그럼 여기는 대부분이 다 뭐로 되어 있냐면 다 넘는인데 하나만 이하니까 여기 형광펜이 나야죠. 하나만 이하. 그래서 다 넘는인데 하나만 뭐예요? 이하. 다 넘는인데 하나 보세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럼 일정 규모를 넘으면 초과하면 전부 다 뭘 하는 거야? 신고하는 건데 일정 규모 이하인 거는 주차장. 철골 조리식 주차장은 8m 이하일 때만 신고해라. 그리고 얘 제외하고는 다 일정 규모 넘는 거니까 숫자만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옹담 2. 광고판은 광고 왜 하는 거야? 물건 사라고. 그래서 광고 나오면 사라고. 4m죠. 근데 이제는 탑사라고 그래야 돼요. 요 탑. 요게 그 장식탑, 기념탑, 첨탑은 요거는 6m였는데 4m 넘을 때 신고하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태양의 오이해라고 그랬어요. 태양의 어예 5m를 넘는 태양 발전 설비. 그리고 뾰족한 건 6m라고 그랬는데 여기 굴뚝 골뼈장의 철탑 같은 거, 운동시설 철탑 있죠. 요 철탑은 요거 여기 있어. 탑하고 안 갔어요. 그래서 여기 굴뚝하고 운동용의 탑은 몇 미터다? 6m예요. 그리고 고가수조, 고주팔인데 고가수조나 주차장은 8m가 기준인데 고가수조는 8m 넘을 때. 그리고 지하 대피원은 30제곱미터를 넘으면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으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제조 저장 유의시설은 조례가 정하는 거니까 얘는 안 해도 됩니다. 얘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 그럼 일단 신고 대상 공작물은 옹담 2. 광고는 탑사라고. 탑하고 4m. 그리고 뾰족한 거 6m. 태양의 오해, 태양에너지 발전 5m. 고주팔인데 주차장만 8m 이하고 고주팔인데 고가수준 8m를 넘을 때. 지하 대표는 얼마 넘을 때? 30 넘을 때. 이게 신고 대상 공작물이다. 밑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가시면 참고로 정리라는 건 잘 나온 건 아닌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건축위원회도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은 지정권자가 특이하게 시도지사가 있다는 거. 전국 대상이면 국장만 지정해야 되는데 시도지사 껴있다는 거. 그리고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정리 한번 해놔라 해서 체크는 여기다 하세요.
협정하고 결합에다가 이건 나중에 한번 공부를 따로 요약집 들어갈 때 제가 자세하게 할 테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단수 남기해야 되는 거, 우리 손바닥에 써가야 되는 거 있는데, 손바닥에 써가는 거. 자,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있고, 여기서 설계자가 구조안전 확인한 서류를 건축주한테 줘서 건축주가 착공할 때 서류 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도 지진 때문에 위험해서 요거 22, 13, 9, 10 지문 선특주. 그래서 제가 손바닥에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게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 거리 10m 이상, 지진구역, 문화유산 3m 이상 돌출되는 경우, 특수구조, 주택, 모든 주택은 구조안전 서류 제출해라 해서 이거 단수 남기할 때 한번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책에도 보면서 상기시키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은 좀 큰 거죠. 그래서 6특 다준 필지에서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지진구역인데 최근에 개정돼서 여기에 필지, 3필지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3필지로 기억해 두시면 돼. 6특 다준 3필지예요.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 준다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지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은 구조기술사한테 가서 협력받아 오세요. 그래서 이거는 단수 남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땅에 건물이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는 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해서 이 앞에다 썼던 거. 그럼 입지나 규모가 사전에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여기 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신청할 때 교통 영향 평가랑 그리고 관련된 심의 같이 신청 안 하면 2번, 3번을 가야 돼요. 그래서 교통 영향 평가 등을 동시 신청 가능하다는데 불가능하다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결정이 됐어요. 협의가 다 됐으면 인허가 의제가 되는 게 산농개하에서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하천점의 허가는 받는데 이거를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넣어서 쓰겠었어요. 다음 중 의제되는 거 아닌 거. 그래서 답이 도로점용 허가가 답이었다. 그리고 통지받고 몇 년 안에 아까 허가 신청해야 되죠? 2년. 안 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요거까지는 기억하셔야 되고, 협정이라는 거는 조그만 땅을 가진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서 협정을 하게 되면 건축 관련 규정을 조금 완화 배제를 좀 해서 건축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효율적에서 큰 개발을 유도하려고 만든 게 건축 협정 제도예요. 그리고 토지 건축물 지상권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게 협정인데 이건 지역이 잘 나와. 지주 존재라고 해서 전국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땅 주인은 어디든 존재한다 해서 지주 존재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가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지역. 조례가 정하는 건 안 낼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맞벽으로 건축하면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인허가 비용도 절반으로 줄겠죠. 그리고 행위자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하려고 한 게 협정 제도인데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땅이 어디야? 그러면 지주 존재인데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있는데 위에다가 재개발 재건축 없다 이렇게 써놓는 게 좀 낫겠죠.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은 협정이 할 수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협정해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협정의 개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은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최고 높이 제한이라는 거를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단위로 지정하면 특별시 광역시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로구역을 정해놓고 최고 높이 얼마야 해놨는데 그 안에서도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는 있는데 다르게 정할 수 없다라고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문이고. 그리고 1조 높이 제한이 있고 공동주택의 1조 제한이 있는데 1조란 말은 햇빛을 받는 양이라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 1준 중에 준주거는 상업기능 있잖아요. 상업기능 빼고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모든 건물은 정북 방향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 건축을 하세요. 그 뛰는 거리는 9m 이하까지는 1.5를 뛰고 9m를 넘는 부분부터는 2분의 1 H만큼 뛰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책에도 강의하는 거 처음에는 1배속입니다. 근데 기본서 보고 요약집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알게 잘 들려요. 그러면 이제 1.5배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2배속을 해도 4시간 만에 다 끝나니까
연습을 해두시는 거야. 제가 여기다가 다 쓸 수 없어서 설명을 다 하는 거니까 제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 제한은 딱 두 가지를 빼고 다 받아요. 아파트는. 그래서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을 제외한 지역에 공동주택이 받는 건데 이 땅이 중심상업, 일반상업이 아닌 지역에서만 여기는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심상업, 일반상업 제외한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면 동간거리를 일정 거리 띄어라, 높이의 절반 띄어라, 그리고 벽면이 볼 때 측벽이 마주 볼 때는 8m였더라, 측벽과 측벽은 4m였더라. 이게 공동주택 일조 제한인데 중요한 게 중심상업은 안 받아요. 타워팰리스가 이렇게 높은데 옆에 있는 건물이 일정 거리를 뛰면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정 거리를 안 뛰어요. 공동주택인데 그게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이라 일조 제한 안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높이 제한이고,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고 나올 거예요. 대수선. 자, 여기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해 있죠. 자, 이미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그러면 건물의 내력벽, 바닥, 보, 기둥부터 써야죠. 내기, 바보지, 주, 그러죠?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로 요거 하려면 허가 받으셔야 되고, 건축도 허가 받으랬죠? 근데 용도 변경은 위로 가면 허가고 밑으로 가면 신고고, 같은 군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이라 항상 건축가 대선은 허가 받아라.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대선할 때 요거 내기바보지주 할 때 여기 건축 대선은 특특시군구의 허가를 받는 건데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여기는 이제 증설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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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설해체. 증설해체란 표현 들어가면 무조건 다 대손이에요. 그런데 증설해체를 지우고 다른 걸 해볼게요. 여기 수선 변경 해볼까? 수선 변경, 수선 변경, 수선 변경, 수선 변경. 다 수선 변경 있네. 근데 수선 변경. 수선 변경 앞에 특이한 게 있어요. 30 이상 수선, 3개 이상 수선인데 얘는 숫자가 없고 여기도 30 이상 있어. 그러면 숫자랑 아무 상관없이 증설해체되면 대손이에요. 주요 구조부. 근데 수선 변경할 때는 몇 제곱미터 이상,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몇 개 이상의 수선이요? 3개. 근데 방화벽하고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은 숫자가 없죠.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도 피난계단도 증설해체 수선 변경 숫자가 없죠. 이걸 줄여서 방방계단이라고 해요. 방방계단은 건드리면 대손입니다. 증설하든 수선하든 해체하든 변경하든. 그리고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우리 여러 세대 살고 여러 가구 사는데 경계벽을 증설 해체했다. 이건 세대수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건드리면 증설하든 해체하든 수선할 숫자 없죠. 그럼 얘도 건드리면 대손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했다란 말이 나오면 개수 상관없이 대손인데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30 이상,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는 다중택 빼고 가세라고 할게요. 요거랑 방방계단은 건드리면 대손이다 해서 요 세 줄 기억하면 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내기바보지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했다 그러면 무조건 대수선,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을 변경할 때인데 방방계단은 건드리면 대수선, 가세, 내력 경계벽 건드리면 대수선, 외벽의 마감재로 증설해체도 요 내력벽과 똑같이 증설해체하거나 30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손이다. 그래서 요 키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책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자세하게 하는 건 요약집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 저랑 개념 빨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용도 변경이 있어요. 자, 용도 변경은 우리 기억나는지 단어 하나 할게요. 판운숙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운숙이 동생이 영교였다고 그랬어요. 영교인데 남편 판운숙 남편은 문종관인데 그 판운숙이라는 기아자동차 영업사원 동생이 영교인데 영교가 자산 전문가였어요. 자산 전문가 영교가 누나가 K9 새로 나왔다고 타고 가다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 그래서 문종관이 이제 매형이잖아요. 매형이 너무 슬퍼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문종관이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뭐가 아파서 그랬지? 위가 아파. 누구 찾아간다고 그랬지?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오랜만이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영교 직업이 뭐였어요?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 이 순서는 기억하셔야 되고, 가장 강한 군에서 낮은 군 순서로 돼 있다. 위로 가게 되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인데 근린생활시설끼리는 기재 변경 신청하지 않는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4, 5, 6인데 영업사원 여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문종관. 문종관인 뭐 여자 판운숙이지. 판운숙인데 남편 이름이 뭐였죠? 문종관. 뭐가 아파서?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오랜만이다 해서 요거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인데 얘네를 갖고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밖에 없기 때문에 쉬운데 주거 업무, 주거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교정군사. 그 밖에 있어서는 요거 동식물 관련설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동식물 관련설. 그리고 전기통신 그러면 방송통신하고 발전. 요 7개 못 외우겠다 그러면 모르겠으면 다 산업도 이렇게 하시면 돼. 안 외워도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만 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그리고 요 두 가지 영업사원은 판운숙, 문종관, 위가 아파서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오랜만이다. 위로 가면 허가다, 밑으로 가면 신고한다는데 제가 이거 빨리 한 이유가 기존에 우리 3번이나 했잖아. 근데 지금 내가 처음 하는 거라고 하면 이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기본서나 요약집을 보고 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공부된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다가 이해 안 되면 그 부분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책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의 변경이면 이거 너무 크다. 그리고 위로 가는 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허가 사유인데 500 이상이면 건축사만 서기해야 돼요. 근데 허가든 신고든 100 이상이면 이거는 이제 사용 승인 받으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공개공지라는 게 있는데 이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큰 건물 지면 쉴 공간이 없으니 이 다중이용 건축물 앞에다가 공지 제공하시면 위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완화해 드릴게요. 옆으로 가는 거 건폐율, 위로 가는 거 용적률 높인데 이 옆으로 완화해 줬더니 공지가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건폐율을 빼고 용적률 높이만 1.2배 완화해 줬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어디야? 일준, 상준도. 일준이 상준이 도 닦는데.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도시화 가능성 큰 지역. 일준, 상준, 도에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도시화 가능성 큰 지역에서 만약에 공지를 제공했어. 그러면 휴식시설을 전체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정해서 제공하면 위로 가는 거 용적률 높이를 몇 배까지 1.2배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단순 암기하는 것 중에 승강기 있죠. 승강기가 있고 비상용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는 무조건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해당되지 않으면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요게 의무다. 그래서 6층 이상이면서 2000.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차 사다리가 31m까지밖에 못 가니까 31m를 넘는 건물일 때 비상용 달아라. 그래서 31m를 초과하는 건물일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건축법하고 농지법 중에서 원조는 건축법이에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명령 하는데 허가권자가 야 조치했는데 이행 안 하잖아. 시가표준액의 50% 때리는 게 있고 그게 건폐율, 용적률 초과, 무허가 무신고는 50% 때려요. 근데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10%를 때리겠다. 단 건축법은 2회 이내에서 1회가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어떤 지역은 1년에 2회, 어떤 지역은 1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회씩이라고 하면 안 되고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겠다. 1년에. 그리고 만약에 주거용 건축물인데 60제곱미터 이하면 너무 작다. 야, 낼 금액을 2분의 1로 감액해 주겠다. 그리고 가중이라는 게 100% 가중하는 경우는 영리 목적으로 한다거나 상습 위반을 하게 되면 최대 100분의 100, 100%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까지가 신설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농지법은 건축법을 베끼면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이용하지 않으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되고요. 안 하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을 때리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요거 베끼면서 1년에 1회로 줄였고요. 토지가액의 20%를 때리되 처분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시군구가 때립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겁이 나서 무섭다 그러면 땅 사달라고 해라. 매수청구는 한국농어촌공사한테 하는데 요게 잘 나오니까 요게 현관편입니다. 됐고, 용어 정리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주요 구조부, 지하층, 초고층, 준초고층 구분하는 거. 그래서 주요 구조부 뭐예요?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내기 바보지주는 기억하고 계시되 차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번은 제외한다가 주로 답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실 그러면 거주뿐만 아니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장기간 거주하기 때문에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거실. 지하층 그러면 전체 층의 절반 이상이 땅에 묻혀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어디다 하냐면 무슨 높이?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 2분의 1. 그러면 지하층이 되면 층수의 사립을 안 하지만 연면적에는 들어가요. 단 용적률 규제할 때는 뭐 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우리 고층 건축물 그러면 고3 그랬죠? 고3. 우리 건축법은 층의 구분이 안 되면 4m를 1층으로 보는데 주택법은 3m 1층으로 봐요. 그럼 여기서는 4m니까 30층이면 3, 4, 12, 120m.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110m 이상. 그리고 초고층 그러면 높다. 50층. 50층 이상이거나 4m니까 5, 4, 20,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초고층 건축물로 보는데 얘는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준초고층은 고층 건물이고 초고층인데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준초고층이라고 해서 고층 건물인데 초고층이 아닌 거. 그걸 뭐라고 그런다? 준초고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은요. 그냥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이야. 근데 16층 이상이 아니면 바닥 면적이 5천 이상인데 바글바글한 거 문종 파는 숙종이라고 그래요. 문종 파는 숙종 종합 의료시설까지. 그래서 여기 요거 해당되면 5천 이상일 때만 그때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나왔고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건축법상 주요 용어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자, 여기 연면적이란 말 써 있는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죠. 단 용적률 계산할 때 제외되는 거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 단독 문제로도 나오는데 지하층은 당연히 용적률 계산할 때 빼고 지상의 주차장 빼고 아까 초고층이나 준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 있죠. 많이 하시라고 포함하지 않고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도 많이 하라고 포함하지 않겠다 해서 대피주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 대피주지.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주차장,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헬리포트는 뭐야? 이게 그 11층 이상의 건물인데 그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헬리포트라는 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층 이상이라고 그랬죠? 11층 이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1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은요, 이제 특별히 건축을 하세요. 예정하는 개발 예정지가 대상인데 그럼 지정이 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려고 하는 거야. 또는 배제하거나 통합 적용하려는 건데 통합 적용할 때는 미술 장식, 부설 주차장, 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통합 적용해 주겠다 한꺼번에. 시험에 나온 건 주로 이거예요. 보전 대상지는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좌접보라고 써놓으세요. 계좌접보. 개발 제한 구역, 자연 공원, 접도 구역, 보전 산지는 지정할 수 없다. 해서 다음 중 지정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은 요거 못해요. 답입니다. 그리고 도시공관리기에 포함하여 지정이 되면 국장시도가 심의 거쳐 지정하겠다. 이건 큰 의미 없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좀 알고 계시고 바로 옆에 공법에서 숫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그러면 요 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소 대지 분할 면적이라고 그래서 건물이 있는데 그 땅을 분할할 때 이거보다 작게 분할하지 마세요. 해서 주미 60, 쌍공 150, 녹이 100. 주미 주거 미지정지역 60, 쌍공 150, 녹이 100 해서 요거는 숫자 연결하거나 뭐 순서를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나열해라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해서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신고 사유 하나 남았는데 이 신고 사유는 지금 안 외우셔도 돼요. 신고 사유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체크할게요. 2번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7번이 제일 잘 나와요. 2, 3, 7만 체크하시면 되고, 요거 신고 사유 외우는 거는 제가 요약집 들어갈 때 심화할 때 외우고 문제풀이 할 때 또 외울 건데 지금 이거 해봤자 외울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외워도 내일 모레 까먹어. 근데 외우는 방법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거 한 심화 요약할 때쯤에 한번 저랑 수업하면서 수업 시간에 10분 안에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외워드리게 할 테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면 부동산 공법의 건축법의 전체적인 개념을 일단 잡혔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택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만 하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잡힐 거니까 그거까지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관련된 내용 끝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건축법하고 주택법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하고 농지법 하면 이제 전체적인 개념 잡는 건 다 끝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